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부터 올스타 이루수 애덤 프레지어를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트레이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애덤 프레지어와 현금 140만 달러를 받고 피츠버그는 투쿠피타 마르카노, 잭 소인스키, 미셸 밀리아노 3명의 유망주를 받습니다. 프레지어는 이번 시즌 내셔널리그 올스타 이루수로 타율 3할 2푼 4리, OPS 0.836을 기록 중이며 트레이드 시점을 기준으로 최다 안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샌디에이고에는 올스타 이루수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있죠. 거기에 또 다른 올스타 이루수를 데리고 온 건데요. 프레지어는 원래 유틸리티였던 선수로 데뷔 초에는 주 포지션이 코너 외야수였고 2루에 자리 잡은 이후인 작년과 올해에도 좌익수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크로네너스는 부포지션이 1루수인 선수입니다. 따라서 샌디는 현재 내야에서 공수 모두 가장 취약한 1루수 호스머를 빼고 크로네너스, 프레지어, 마차도, 타티스로 내야를 구성할 수도 있고 호스머가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호스머, 크로네너스, 마차도, 타티스로 내야를 구성하고 프레지어를 외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지어는 2개월 렌탈 트레이드가 아닌데요. 2022 시즌 연봉 조정이 남아있고 22 시즌 이후 FA로 풀리게 됩니다. MLB.com을 기준으로 탑100 유망주도 껴있지 않고 마르카노를 제외하면 팀 내 30위 안에도 들지 않는 유망주 3명을 주고 올스타급 유틸리티를 데려올 수 있다면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트레이드였죠. 마음 아픈 얘기지만 김하성을 비롯해 프로파, 마테오, 오그레이디 등 시즌 내내 벤치에서 나오는 타자들의 생산력이 낮았고 우승을 위해 오프시즌부터 폭풍같은 영입 러쉬를 했지만 같은 지구의 다저스도 모자라 자이언츠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쟁이 더 어려워진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확실한 전력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하면 아무리 탱킹팀이라고 해도 피츠버그가 이 트레이드를 왜 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9살의 올스타 프레지어는 현재 피츠버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트레이드 매물이고 올 시즌 후 FA도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할 상황도 아닌데다 피츠버그는 프레지어의 연봉이라도 덜어야 할 만큼 셀러리가 꽉 차 있는 팀도 아니니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프레지어는 현 리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고타율과 4할에 육박하는 출루율에 비해 떨어지는 장타율 때문에 생산력은 낮은 편이고 실제로 같은 포지션에서 타율은 거의 5푼이 낮은 크로네너스와 비교해도 레퍼런스와 팬그래프 모두 WAR은 크로네너스가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올해 프레지어는 좋은 타자가 맞지만 화려한 타율과 출루율만큼의 가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피츠버그가 받아본 오퍼들 중 샌디에이고의 오퍼가 베스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트레이드하는 건 저는 피츠버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프레지어의 커리어를 보면 올 시즌의 기록과 차이가 꽤 큽니다. OPS는 올 시즌보다 0.9 가까이 났고 OPS 플러스가 100도 안 되는 타자였죠. 다시 말해 올 시즌이 아웃라이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커리어 평균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만약 프레지어가 내년에 올 시즌보다 못한 성적을 낼 경우에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그를 데려가는 팀은 올해보다 성적이 떨어진 30살의 프레지어를 반년 렌탈로 데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츠버그는 헐값의 프레지어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올해보다 더 잘해서 더 비싸게 팔면 좋겠지만 올스타까지 뽑힌 데다가 연봉 조정이 한 시즌 더 남아있는 지금이 그의 가치가 최고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프레지어가 샌디에이고로 가게 되었는데요. 샌디에이고의 한국인 선수 김하성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하성은 올해 2루, 3루, 유격수 3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루수고 타티스가 코로나 확진으로 빠진 기간 동안 유격수를 받고 마차도가 어깨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3루를 받는데요. 수비적으로는 3포지션 모두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덕분에 어디 하나라도 빈자리가 생기면 훌륭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저조한 타격인데 올스타인 크로네너스를 밀어내기도 어렵고 누군가의 공백이 있어야만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동포지션이면서 유틸리티 능력을 갖춘 프레지어가 들어오면서 김하성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 타티스, 5월 말 마차도의 공백으로 대부분의 경기를 주전 출전했던 5월이 김하성에게는 최고의 쇼케이스 기회였는데 이제는 그 시기의 부진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네요. 성적에 비해서 연봉도 적은 편이 아닌데다 남은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 트레이드도 쉽지 않아 보이고 샌디에이고에서 실력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프레지어가 올 시즌 끝난다고 나가는 선수도 아닌데다 크로넨워스, 타티스, 마차도 모두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샌디에이고에 있을 선수들이다 보니 김하성 본인의 가치와 출전 기회를 위해서 스프링 트레이닝 때 한 경기 시도했던 외야 수비도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김하성을 영입할 당시 샌디에이고에서는 김하성을 다저스의 크리스 테일러처럼 다재다능함을 갖춘 유틸리티로 쓸 생각도 했다고 하죠. 시즌이 100경기를 넘어간 현재 샌디에이고는 디비전 1위를 탈환하던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던 가을 야구를 하는 건 거의 확정으로 보이는데요. 오프시즌부터 우승만 바라보고 달리는 프렐러 단장의 무브는 프레지어 영입으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로 다가온 트레이드 데드라인, 앞으로는 또 어떤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